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 덮으로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따풀 7월 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죠.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6년 동안 추진되어 온 서울 그리고 양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흑색선전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김 여사를 둘러싼 너무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의혹들, 황당한 의혹들, 또 루머, 조롱, 폄하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대폭발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폭발을 했다. 그런 분석을 어제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중무부처 장관이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악성 공격을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그리고 오면 해설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는 고속도로까지 없앤 극단의 정쟁, 그리고 오면 해설 기사는 어떤 해명에도 야당은 기성전 김건희, 그래서 정부가 대안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양평고속도로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켰다. 자, 이 기사입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책 사업이죠. 1조 7천억 정도의 대형 사업인데 서울에서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의 기존 노선 이것과 다른 대안 노선이 지난 5월에 제시가 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안 노선의 종점이 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기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고 그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 대안 노선이 강상면으로 종점으로 옮기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 당군 일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좌파 진영의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붙여서 당군 일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다.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고 심지어 당 안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TF를 만들고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까지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강덕구 TF 단장을 맡은 강덕구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의 소유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선이 변경되면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 자, 막연한 추정입니다. 추측입니다.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치 그래서 이 정권 차원에서 그쪽에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겨라 이렇게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지침을 내린 듯이 그렇게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조선일보 그리고 다른 언론들이 속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이것을 또 부풀리기 위해서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 제목으로 이 기사를 보도록 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에 이어서 또 다른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팩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것이 좀 황당한 문제 제기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그 민주당이 제기한 이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는데 일단 조선일보는 여야 정쟁에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취소됐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했죠. 하고 나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땅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날파리 같은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민주당의 선동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총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확산시키면서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후쿠시마
팩트도 그렇고 과거의 강호병도 그렇고 팩트는 상관없죠. 그냥 정치적 도구로만 쓰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아예 그 싹을 없애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일부 언론 이렇게 뭐 비판을 합니다. 당연한 비판일 수도 있죠. 결국 손해는 주민들만 본다. 양평 주민들만 본다. 자, 그리고 이런 민생과 정책 그 자체보다는 이욕 제기와 책임 회피,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양쪽이 별로 다르지 않다. 여야가. 그렇지만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문제를 처음으로 촉발시키고 그것을 팩트가 아닌 것을 유언비어 괴담으로 퍼뜨리는 것은 진보 좌파 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자, 이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노선을 변경을 했을까? 강상면으로.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 땅이 강상면에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종점을 옮겨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야 되죠. 이 국토교통부에서부터 최소한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양평군이 작년 7월에 대안 노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세 개의 노선을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인터체인지 나들목을 뭐 만들기 위해서는 좀 옮길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양평군이 먼저 건의를 한 거죠.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정부는 지금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 입장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뭐 TF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덕구 의원인가요?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노선이 변경된 적이 없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기도 한다. 2010년 이후에만 해도 8건 중 4건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노선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은 예산은 폭정하고 교통량은 감소한다. 민주당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는 총 사업비의 0.8%인 140억 원이 증가를 하는데 대신 하루 예측 교통량은 6,500대가 더 늘어난다.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종점이 되면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지가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다. 나들목 아닌 분기점이라서 효과 없다. 뭐냐면은 나들목은 인터체인지죠. 일반 국도와 지방도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출입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종점이 생기고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분기점, 정선이죠. JCT. JCT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일반 국도로 빠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자, 그래서 JCT 그 분기점이 거기에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슨 뭐 땅값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는다. 자, 이런 분석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여기다 더구나 또 그 이해찬이 이재명 후견인 이해찬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해찬 본인이 그때 세종 국회의원이었죠. 세종의 연기 나들목 특혜 2억의 당사자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래서 이해찬을 또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그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어떤 국정농단, 뭐 비선, 실세, 뭐 이런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딱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초기에 아주 지금 뽑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팩터가 하나씩 드러날수록 민주당이 아마 여기에서는 또 후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이 팩터가 아닌 이 괴담 이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 특혜설처럼 괴담을 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는 지금 가장 큰 문제도 또 하나 있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입니다. 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고속도로도 그렇고 특히 이 오염수 같은 것은 이 정쟁을 막 벌이면서 문제를 확산시키는 이 행태를 보이는 것이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죠.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내놨는데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그것을 2시간 만에 뭐 깡통 보고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막무가내 정치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민주당 정치투쟁 뒤에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버텨주고 있죠. 자, 국민의힘은 지금 안정성, 그 해산물의 안전성을 강조를 하면서 먹방 릴레이도 벌이고 있는데 이 민주당 뒤에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가 있다면 국민의힘 뒤에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그래서 일종의 과학 대 계담의 싸움 이렇게 돼버렸는데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인터넷판에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라고 저는 보는데 이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방송사들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과학자 어디 없나요? 패널 섭외 어려움. 이 방송사 지금 좌편향된 KBS, MBC를 비롯해서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그 좌편향된 방송사들이 이거 좀 그 후쿠시마 이 오염 처리수 가지고 논란을 좀 확산을 시키려고 일단 막 토론을 막 붙입니다. 토론을 붙이는데 붙이려면은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서로 이렇게 토론을 시켜야지 이게 토론이 되죠. 자, 그런데 과학자들 대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섭외할 패널이 많은데 아니야 이거 위험해 하는 과학자는 극히 일부여서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섭외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좌편향된 언론 그 방송사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짜낸 국리죠.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안전하다고 하는 과학자 여기는 불안하다고 하는 과학자가 없으니 좌파 시민단체 이렇게 지금 패널 구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송사들이 오염 방류에 반대하는 과학자 패널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때 한 사람 나와서 계속 떠든 사람이 있었죠.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인데 그동안 최근에 얼마 전까지 오염수 방류는 위험하다 이 목소리를 전해주는 전문가로 단골처럼 방송에 등장을 했죠. 서균열 위험하다 오염수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방류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서균열 교수가 2013년 그러니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고 2013년에 딱 10년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정반대 주장을 폈던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모든 방송에서 사라져버렸죠. 서균열 교수가. 그 다음에는 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종족을 감춰버렸죠. 그래서 가령 IAEA 최종 보고서 공개 이후에 이 오염수 방류 논란을 다룰 프로그램이 오는 9일 그러니까 모레 KBS 1호 진단 라이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안전하다는 쪽과 위험하다는 쪽. 안전하다는 쪽은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자죠. 그런데 불안하다는 쪽에는 반원전 시민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자 과학자와 좌파단체가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정윤은 MBC 100분 토론에도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에 맞선 패널로 나왔던 인물이다. 이정윤 그러니까 이정윤 시민사회단체, 반원전 시민단체 이 사람이 계속 나와서 과학자들과 토론하는 거죠. 그러니 토론 내용은 뻔하죠. 과학자들은 과학적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시민사회단체는 무조건 안 돼. 왜 일본 편을 들어? 윤석열 왜 일본 편향이야?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의 대담을 하는 겁니다. 방송사들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오염수 방류는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는 사실상 찾기 힘들어서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주로 섭외를 하고 있다. 그때 KBS 라디오 주진우 방송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출연해서 주진우가 계속 어떤 위험하다는 말을 끄집어내려고 막 질문을 했지만은 아니야 그건 그 괴담이야 당신이 괴담에 속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해버려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범진 교수는. 아니 그러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전혀 처리 시설 없이 수개월 동안, 지금 2년 동안로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하루 300톤씩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됐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었다. 만약에 영향이 있으면은 지금 그것이 이 해류를 타고 태평양 해류를 타고 뭐 5년 만에 다시 온다고 하니까 한 2번 다시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영해가 바다가 엉망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그 매일 방사능 검출 방사능이 들어있는지 그 실험을 하고 있죠.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해산물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은 다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데 그때는 전혀 처리 안 된 상태에서 하루 300톤씩 쏟아졌고 지금은 하루 한 500톤씩 내보낸다고 합니다. 시작이 되면은 그 지하수로 유입되는 그 양이 하루 150톤이 되기 때문에 그때와 거의 비슷한 양을 바다로 배출을 하는데 그때는 아무 처리도 안 한 그냥 오염수. 지금은 일본 나름대로 아예 이 검증을 거쳐서 처리를 한 오염 처리수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논란을 키워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 한 PD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의 경우에는 과학의 문제로 접근하면 위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제작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뉴스도 여야의 주장에 대립하는 논쟁의 문제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여야는 과학자가 아니죠. 다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논쟁거리로 이 뉴스도 다루고 있다. 과학을 중심으로 다루면은 일방적으로 좌편향된 방송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중앙일보 기사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도 한국 영향 없어 정치권 공포 마케팅. 후쿠시마 원전 폭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1년 그때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민주당이 방류 반대 철야 농성을 벌였는데 1시간 만에 듬성듬성. 자, 이 이야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도 한국 영향 없다는 걸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고 이 중앙일보 오면 기사에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방류 반대 철야 농성 1시간 만에 듬성듬성. 민주당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도홀에서 의기양양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17시간 철야 농성 그리고 무제한 연설을 진행하자. 그래서 오늘 낮까지 농성을 이어가자. 뭐 로텐도홀 바닥에는 별 구호가 다 쓰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하라. 뭐 플래카드도 깔아놓고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뭐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깡통 보고서 이런 뭐 손팻말 들고 의기양양하게 시작을 했죠. 자, 이재명이 첫 발언대에 올라서 특유의 괴담을 퍼뜨립니다. 정부 여당이 이름표를 떼고 나면은 이게 과연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이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다. 혹세무민하다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 의원들이 맞습니다 하고 막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농성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대열이 흩어졌다. 당내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 엉터리라는 건 그때 그 TV조선 토론에서 다 드러났죠. 강우병 사태 때 수십만 명이 인간 강우병에 걸렸다. 엉터리 같은 그 사람이 지금 그 대책위원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곤이 나서서 한 시간 동안 발언을 하겠다 하니까 의원들이 술렁술렁 왜 저 지겨운 말을 1시간 동안 듣고 있어야 되느냐. 그 엉터리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근데 발언이 좀 길어지니까는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하고 밖으로 나갔다 합니다. 아휴, 못 참겠다. 정말 앉아있기 힘들다. 아무리 내가 이재명 그 얼굴 눈도장 찍으려고 앉아있지만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고 여러 명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을 해서 오후 9시 반쯤에는 약 70명만이 처음에는 167명 중에서 120명 왔는데 9시 30분쯤에는 약 70명만이 남아있었다. 이재명도 휴대폰을 보거나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 그 70명
또 그 다음에 더 나갔겠죠. 아마 눈치 보느라고 이재명이 앉아 있으면은 이재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나가고 있다가 이재명이 뭐 잠자거나 뭐 졸거나 하면 그때 슬쩍 나가고 뭐 이랬을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질질 끌려다니는 이 한심한 제1야당인데 더 한심한 노릇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만든 뭐 혁신위원회, 김원경 혁신위원회 가관입니다. 가관. 동아일보 6면 하단 기사입니다. 야 혁신이 콩가루 집안 이렇게 하면서 송영길, 김영주, 이상민을 직격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 추미애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원회가 비명계만 저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원경 어제 모처럼 그 회의 공개 발언을 하면서 혁신이 출범 후 알게 된 건 국민이 민주당에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의 인식 간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해 당 위기에 대해 절박하지 않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합지졸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자기 정치만 하다가 자중질환한다.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데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지. 자, 최근 검사 탄핵을 주장한 송영길 전 대표, 일본 골프 여행 문자 메시지로 논란을 일으킨 김영주 국회 부의장,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중하라. 자, 송영길은 이미 이재명이 손절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김영주는 비명계입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맨날 그 이재명 물러나라고 쓴소리하는 중진위원이죠. 자, 이 사람들을 딱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추미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추미애가 이낙연, 문재인을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편을 들기 때문이죠. 자, 그 이재명에 줄서기 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가장 문제는 민주당 혁신 대상 1호는 이재명 본인입니다. 이재명. 그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본인인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김원경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대할 게 없죠. 뭐 애초에 뭐 이런 셀프 무슨 혁신 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른 기사는 제목들을 중심으로 한 두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 문재인 때 보훈처 윗집 오더다 하면서 호국 영웅을 반민족 친일파로 낙인 찍었다. 자, 백선엽 등 12인 어떻게 폄훼됐나. 지금 정부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일부 호국 영웅들, 국가 영웅들의 안장한 기록에 문재인 정부 때 삽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12분의 그런 게 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 이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안장 기록에. 그것을 정부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친일파 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파 1,005명을 선정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본다. 불가피하게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뭐 일본군에 있었다거나 뭐 강공시에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친일파로 매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해방이 되고 나서 건국할 때 그리고 또 6.25 때 공로도 있는데 그것이 다 덮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현재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안장 기록란에 친일파 문구가 표시된 국가유공자는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모두 12명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친일파로 규정이 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에 보훈처는 이들이 노무현 때 만든 친일파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안장 기록에 친일파 문구를 명시하기로 결정을 했다. 별도의 사회적 공론 하나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이루어졌다. 당시 피우진 그 보훈처장 등 일부 고위 간부가 주도해서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는데 당시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말이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지만 일부 간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우진
쪽에 보훈처장 쪽에 간부들이 아니 윗집 오드다, 여의도 오드다 이러면서 어떡하란 말이냐. 윗집 오드가 여의도 오드인데 그러면서 밀어붙였다. 윗집은 청와대로 추정이 되는 거고 당연히 청와대겠죠. 문재인이겠죠. 그 다음에 여의도 오드다. 여의도는 여당의 오드다. 그리고 이 백신엽 장관이 2020년 별채했을 때도 이 결정을 근거로 고인의 안장 정부의 친일파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관련 버크나 어떤 뭐 사회적 공론화 작업 없이 바로 그 임의로 문재인 뜻대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친일파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훈부에서 삭제하는 것 또한 별도로 법규 개정 조치 없이 임의로 해도 뭐 무방하다 이런 결론을 정부가 내려서 이것을 지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인사기사입니다. 중앙일보 3면 하단 기사입니다. MB맨, 유인촌, 문체특보, 김대기 실장이 추천. 자, 탤런트 출신 유인촌. 근데 유인촌 특보가 장관 때 김 실장이 차관을 했다. 그리고 조달 청장 등 차관급 6명도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유인촌 그 탤런트 출신이죠. 이명박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 김대기 지금 용산 대통령실 실장이 차관을 했다. 그런데 그 김대기 실장이 유인촌 전 장관을 문화체육특보로 추천을 했다. 자, 그 기사인데 김대기 실장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속속 그 포진을 했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이재호 전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앉았고 이동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돼 있고 이동관 그 특보 지금 대외 특보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을 했죠. 그리고 지금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들인데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 곳곳에 공기관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러 공기관에 속속 들어가서 어떤 장이나 감사 이렇게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알받게 해놓은 자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비는 거죠. 그 비는 자리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만약에 정치권에서 간다면은 그 관료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간다면은 거의 대부분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이다. 자, 그런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뭐 수근거리는 소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MB 정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뭐 일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정부를 이끌면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큰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이 파열음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7월 7일 보내드린 조간따풀이었습니다.